여러분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세금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쿠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규제 대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단서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의 인식에 대해서 보면 대한민국 집값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집값이 엄청나게 높다. 평균 노동자 월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15년 정도를 저축을 해야 살고 있는 곳에 집을 살 수가 있다. 이건 너무나 높은 집값이다.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높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무너졌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첫 번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 두 번째,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엄청난 자금과 깜짝 놀랄 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여야 된다. 월급쟁이가 계속 버는 돈으로 부동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에 좀 투자해라. 그래서 네 번째는 생산적인 금융. 그게 한국 주식시장이죠. 미국 주식시장도 안 됩니다. 미장, 서학개미들.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집어넣어라 하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 1인당 연간 18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지원이 돼서 그 지역도 살리고 세 식구만 하더라도 월 45만 원씩이니까 기초연금에다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합하면 꽤 된다. 그러면 은퇴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다. 지금은 이게 2년만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두 번째는 지역의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데 권한 또한 많이 주고 기업 유치, 특히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죠. 각 지방에다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할 건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전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급 중에는 신축 공급도 있겠지만 기존 거래 물량인, 유통 물량인 기존 소유주 물건도 있다. 그것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매도 물량을 기존 보유자들한테서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급 방법에는 수도권의 집질 땅을 확보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여유부지 주택들을 추가시켜야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작년 12월부터였죠. 그리고 1월 안에 발표한다. 지금 1월 지금 중순 지나가니까 설 전에는 발표한다. 그러면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한 100만 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9.7 대책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정상적으로 1주택자는 수요를 보호해야 되지만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으면서 집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다주택자 수요는 완전히 차단한다. 이렇게 아예 못을 이번에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필수제인 동시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기적 수요를 규제를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투기를 많이 하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해서 토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한 채 사는 것도 투기적인 수요인 거예요. 미리 집값이 오를 거니까
사놓는다. 이것도 투기적인 수요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호제를 지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집값이 폭등하면 토호제를 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번에 중요한 문제인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세금 규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세금 규제는 정책적인 수단으로는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또 강조하셨는데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 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까지 고려한다. 현재 보유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한다? 이거는 보유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양도세는 안 팔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양도세가 아무리 올라도 지금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시장에 내놓지는 않죠. 근데 보유세가 만약에 1%다. 그러면은 20억짜리는 매년 2천만 원 12월 달에 보유세를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까지 세대 수산을 당연히 동원할 것이다. 집값이 선을 벗어나면 또 투기용, 투자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세금을 깎아주냐 그러면서 약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생산적인 투자라서 괜찮지만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용, 투기용 부동산은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 이런 워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5월 9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끝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거는 요번에 유예가 끝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죠. 연장은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성향상 그래요. 이재명 정권은 레프트 정권 아닙니까? 이 왼쪽 정권이다 보니까 사회 정의, 공공성, 서민 이렇게 정권의 성향에 맞게 그쪽의 분들 그 지지 세력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그분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어쨌든 결국 다주택자들은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투기용, 투자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먼저 건드릴 게 계속 얘기해왔듯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요것부터 건드리죠.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쳐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은 80%까지 공제를 받는 거였는데 여기에 보유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삭제를 하거나 이제 퍼센테이지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얼마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죠.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아주 많이 높이겠다. 그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선거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웬만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세금 규제는 부동산 정책으로 깊이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 했던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선을 넘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뉴스에는 세금 규제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 이거는 세금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금 규제를 하겠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상반기에는 많이 올라도 안 할걸요? 선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지나고 하반기에는 강력한 세금 규제를 하겠다. 저는 이 워딩을 세금 규제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세금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정책으로 수요 억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겠다. 정상적으로 1주택자 수요는 보호하겠지만 집을 사모으는 투기 수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수요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토호제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구리나 동탄같이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몰리는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토호제를
하겠다.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이면 많이 오르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공급은 이야기 없습니다. 계속 선거 전에도 그죠? 공약집에서도 계속 공급을 하겠다. 수요 억제는 하지 않겠다. 대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앞으로 국토부에서 한다. 뭐 어쩌라고 공급. 뭐 그게 내 탓이야? 그래서 공급 대책이 작년 12월 전에 나온다. 아,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공급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많다 했는데 작년 12월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지금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 대책 안 나오고 있고 1월 안에 나오겠다던 공급 대책이 지금 설 전후로 나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급 뾰족한 수 없습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권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지 7개월밖에 안 됐죠. 그 전에 정권들이 계속 공급을 서울에 안 했다. 그게 문제지. 지금 들어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공급을 갑자기 어떻게 해. 그 전에 5년 10년 전에 공급 계획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공급들을 지금 땅을 파고 짓기 시작했어야지.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빨리 내주고 했었어야 지금 입주가 되면서 이렇게 집값 폭등이 안 일어날 텐데 지금 공급 부족에 닥친 정권이 똥바가지를 쓰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요건 여기서 다 얻어먹는 거죠. 앞에 정권들의 과오를 여기서 다 설거지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급을 시작해야 3년 뒤 5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지금도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한들 대규모 용적률 완화나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 공급 대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급 대책 뭐 어쩌라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세 번째, 장기적으로 지방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확대 재정이다. 유동성이 쏟아질 거다. 그래서 지방의 허벌판에 도로를 뚫고 그냥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데 막 많은 시설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낭비가 예상이 되고요. 유동성 확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금 규제. 가급적 자제하겠지만 안 할 이유는 없다. 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이요? 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네, 오늘 향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규제 방향성을 봤는데요. 뭐 계속 이야기 나눴고 예측했듯이 굉장히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노원구 쪽에 제가 임장을 갔다 왔는데 부동산에 사람들이 줄 서서 뭐 대기 타고 있더라고요. 물건 나오기를. 지금 노원구 쪽도 허재가 엄청나게 지금 노원구청의 주택가에 지금 쌓여 있고요. 수백 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15억 이하짜리 물건들 6억 대출로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서울의 중하급지죠. 중하급지 물건들이 엄청나게 이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 폭등에 이어서 이제 중급지 폭등, 하급지까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울은 엄청난 매매가 상승.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서 똘똘한 한 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계속 적폐 프레임에 계속 가다 놓고서 두들겨 팬다. 니들은 나쁜 놈들이다. 전세를 왜 공급하냐. 전세를 주지 마. 넌 한 채만 가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서 한 채로 몰려가고 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서 바꿀 의향은 없고 그러면 전세는 사라지고 전세 공급자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선 임대 아파트를 뭐 LH를 통해서 많이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11호 대책 이후 3개월 뒤에는 정책 규제의 임팩트상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11월, 12월, 1월 중순 지났으니까 이제 3개월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서울 집값은
반 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내 집 마련 우리 소쿨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상담 메일이나 전화 상담 아래 링크로 접수해 주시면 무료로 선발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동산 거래라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7, 8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전세를 구하면 2년에 4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계속 부동산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을 뛰고 있는 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고 움직이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무료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부동산 시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6월달 선거 전에 3월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